다음은 오늘 세미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기영 박사님께서 스마트 헬스케어 VR 제품 안전성 평가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기영 박사님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바이오의료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이시자 스마트 헬스케어 VR 기반 구축 참여 및 책임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기영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재직하고 있는 김기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스마트 헬스케어 VR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VR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스마트 헬스케어 VR 사업단에 참여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관련해서 저희 KTL에서 개발한 위해 방지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 의료용 VR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식약처 가이드라인,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시한 VR 기기에 대한 평가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관련된 분야에서는 보시다시피 이제 가장 좌측이 이제 그 정신적인 치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 명상, 그런 부분에 VR 영상이 사용되는 것,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가상으로 해서 이제 렌더링하는 이미지들,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헬스케어 관련해서 사용되는 부분,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이제 의료 행위에 대한 교육을 위한 VR 적용,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실제로 치료 행위를 위한 VR 기기의 적용,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VR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용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그 의료기기로서의 임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료기기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평가나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식약처에서 발간한 의료용 VR에 대한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VR 기기 또는 콘텐츠를 의료기기의 범위로 인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획득하려면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두 가지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지금 이제 4년째 VR에 대한 그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존에 제작해서 공유 드리고 있는 위해 방지 가이드라인, 그리고 안전성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이렇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보시면 나중에 의료기기 통합정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간단하게 검색하실 수 있고요. 그거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구체적으로 기존 대비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위험 관리 그리고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ISO 14971이라는 의료기기 위험 관리의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VR 기기가 어떠한 위해 요인 또는 위해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부속서 C이라는 곳에서 대략적인 정보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에 있는 표가 그 대략적으로 위해 요인이나 위해를 식별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이 기기가 어떠한 용도로 쓰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러면 VR의 예를 들면 구동 장치로부터 영상과 음원 정보를 수집하고 가상현실을 구축하고 가상현실을 통해 외과적인 수술 또는 정신훈련, 그리고 진단, 재활, 정신과적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연관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해 요인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뭐 에너지 관련된 위해 요인, 뭐 생물학적 위해 요인, 그리고 운영이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 그리고 정보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 이렇게 뭐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표에서 예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떠한 위해 요인이 있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블루라이트, 그리고 전기를 쓰는 기기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로 인한 뭐 감전, 그리고 뭐 상해, 그리고 이제 광원이 있다 보니까 그 광원으로 인한 열 에너지로 뭐 안구 손상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걸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해 요인이나 위해를 식별하기 위해서 1번은 의료기기 관련된 스탠다드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가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뭐 서비스 매뉴얼, 그리고 기타 연구 논문 등을 다양하게 검색을 해서 어떠한 위해 요인이 있을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식별한 뭐 대표적인 위해 요인이 블루라이트, 그리고 레드라이트, 그리고 뭐 주사율, 흔히 말해서 프레임 레이트 같은, 그리고 시야각, FOV 이런 내용들이 위해 요인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럼 이 위해 요인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 또는 평가하는 사람들, 제조하는 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 위해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별된 위해 요인들이 과연 우리의 신체 부위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서 어떤 위해 요인, 그러니까 어떤 위해 인자가 우리의 어떤 신체와 관련성이 있나라는 걸 표와 같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이제 안구 쪽에 건조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안구에 손상이 온다든지, 그 다음으로 VR 기기를 활용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어지럼증 등이 있는 눈이나 뇌 쪽으로 위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각각의 이 VR의 렌즈나 디스플레이 부분 또는 이 기구물 부분, 그리고 아니면 이 전체 VR 기기를 포함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어떠한 위해 요인이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위해를 방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대략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FPS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제작 시에 뭐 30fps 이상을 권장한다라고 기재를 해놨고요. 주사율 같은 경우는 뭐 VR 디스플레이 주사율은 60Hz 이상 공고한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정보를 보시는 표와 같이 요약을 해서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해 방지 기준이 지금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야 되고 왜 그런 이유냐라고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뭐 망막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는 황반 변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또는 뭐 오랜 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숙면을 방해하는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뭐 다양한 위해가 있지만 그런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 기기를 만드는 사람 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인폼을 드리는 것을 이 가이드라인 제작의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개발한 위해 방지 가이드라인이 지금 말씀드린 정보를 대략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런 위해 방지를 위한 기준을 제시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기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시면 뭐 다양한 VR 구성 요소들이 있지만 일단은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대부분의 구성 요소는 다 포함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 그리고 헬스케어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1번 안전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능을 원활하게 낼 것인가 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표와 같이 안전성 성능을 기준으로 크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뭐 HMD, 그리고 기타 일반적으로 우리가 HMD를 사용하는 경우에 같이 조작을 할 수 있는 컨트롤러, 그리고 VR 종류에 따라서도 일단 구분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컨텐츠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하였는데, 저희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의 포커싱은 일단 대부분은 다 하드웨어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기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요구사항에 맞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식약처나 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의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구분해 보시면 가장 상단에 나와 있는 것이 전기 기계적 안전성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때 내용이 이제 식약처의 고시 내용,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인 IC 6060-1-1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에 넣어놨고요. 그 외에 이제 IEEE에서 발간하고 있는 VR이 사용하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 그리고 몰입형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도 적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해서 같이 전기기계적 안전성 카테고리에 포함되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VR 기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와 관련돼서는 식약처 고시 플러스 IC 60601-1-2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을 해야지 의료용으로 쓰이는 경우에 안전하겠다라고 해서 관련 표준을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착용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제 환자 또는 이렇게 사용자의 신체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접촉되는 부위도 충분히 안전하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이라는 걸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 관련 표준이 이제 ISO 10993-1이기 때문에 관련 표준을 표와 같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요구사항에 맞게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을 하라는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 스탠다드가 IC 62304인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면 3이 2번 들어가 있는데 한 번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컨텐츠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부터 리퀘어먼트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을 했냐, 그리고 각각의 어떤 개발 단계에서 합당한 안전성이나 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테스팅을 실시를 했냐라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V 모델을 바탕으로 62304에서 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내용들이 안전성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성능 관련된 내용을 간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능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성능 기준을 컨텐츠에는 적용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제 IEC 63145 스탠다드가 발간되어 있는 것, 그리고 테크니컬 레포트가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활용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VR 기반 특성, 안전성 플러스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발행했던 가이드라인, 그리고 식약처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ICTR 테크니컬 레포트 23824 이런 내용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일단 좀 성능평가 항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기기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 그리고 뭐 기타 컨트롤러 부분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보시면 일단 의료용 VR 기기의 구성 요소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그리고 렌즈, 기기로 크게 구분을 했고요. 이런 내용 구분하고 그리고 성능평가 항목을 제시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지를 표와 같이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상단에 일단 레이턴시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했고요. 왜 얘가 평가 목적이 평가를 해야 되냐? 어느 일정 수준의 레이턴시 성능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멀미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게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능평가 항목으로 추가를 하였다라고 간략하게 제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도 보시면 이제 디스플레이부 그리고 기타 기기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블루라이트 그리고 각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FOV 그리고 색재현율 이런 내용을 디스플레이부에 추가를 하였고요. 기기부, 즉 뭐 컨트롤러나 기타 뭐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 트래킹을 하는 거나 위치 트래킹을 하는 거나 그리고 속도 제어 그리고 정확도, 연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간략한 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턴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기기를 평가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걸 평가해야 될지를 한 가지 그 평가 항목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그 항목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평가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평가가 평가했을 때 결과가 과연 합격 또는 불합격인지 평가 기준이 제시가 되는 게 일반적인 평가 절차 또는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평가 평가 기준 부분은 좀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차 년도에 위에 기준을 만들고 이제 3차 년도의 평가 내용을 개발을 하면서 다양한 필드에 있는 VR 제조 기업분들에게 좀 의견을 받았는데 거의 한 80에서 90%의 제조사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은 사실상 어떤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적용되는 필드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컨텐츠나 장비의 사양에 따라서도 대단히 상이하기 때문에 뭐 일관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많이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사실상 그 내용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연 시간에 대한 평가 방법을 보시면 일단 시험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당시에는 뭐 i7이 상당히 좋은 사양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예로 기재를 해놨었고요. 그리고 헤드 트래킹이 가능한 VR HMD 이렇게 뭐 간단하게 환경을 써놨고, 그다음에 시험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VR 렌더링 시간을 측정하는 거, 그리고 트래킹 시간에 사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시험 방법을 상이하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험 방법은 저희가 일부 개발한 내용도 있지만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지금 이런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리고 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항상 뭐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의 정보들을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제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용 VR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상 식약처에서 의료용 VR, AR 평가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인허가 가이드라인이죠. 그걸 발간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실제로 2018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 기존이라고 표시된 부분과 같이 VR 기기, 흔히 말해서 우리 오큘러스나 뭐 하이브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도 의료 기기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준하는 하드웨어 평가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의료기기로서의 성능과 치료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에 준하는 평가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1년도 4월에 개정된 식약처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어떠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흔히 말해서 뭐 오큘러스나 하이브, HMD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공산품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국내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그리고 전파법, 그러니까 위에 건 아마 산업부 국표원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밑에 전파법은 과기부의 전파연구원에서 아마 관할을 할 텐데요. 공통적으로는 아마 인증을 받으면 KC 인증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의료기기로서의 어떤 성능을 발휘해야 되는 특정한 하드웨어는 의료기기에 준하는 성능평가와 안전성을 검증받아라.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의료기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아까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62304와 같은 그런 내용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HMD 같은 거에 뭐 예를 들어서 뇌파를 측정하고 싶은 뭐 특정 장비를 결합을 한다라는 경우에는 기존 HMD는 기타 법령 위에 따라서 의료기기에 따른 뭐 시험 평가를 수행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업에서 특수하게 제작한 뭐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시험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그 뇌파 측정을 하면서 뭔가 명상을 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치료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그 컨텐츠,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에 준하는 시험 평가를 받아라 라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라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평가를 진행해 본 사례를 제가 사진으로 넣었는데요. 좌측에는 이제 의료기기 IC 6060 1-1-2 전자파 시험에서 요구하는 뭐 ESD, ESS, RS 시험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진행해 본 케이스고요. 그 오른쪽에는 이제 VR 관련해서 이제 광원이 눈에 많은 스트레스와 영향을 주는 위해 요소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이제 광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라고 해서 IC 62472에 따른 광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사례를 제가 간략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VR이 의료기기에 준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평가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었고요. 현재 저희가 기존 이제 시장에서 시판되고 있는 모델 한 2가지 정도를 임의로 선정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 두 기기 다 크게 무리 없이 의료기기 기준에서도 패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어떤 내용을 수행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대전을 중심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VR 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걸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헬스케어나 뭐 의료 분야 관련된 VR 기기나 컨텐츠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나 그냥 일반 기기, 헬스케어 기기로 인증평가 방법 지원이나 그런 인증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을 바탕으로 기업 지원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이제 사용적 합성 평가나 또는 이제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 시험 평가 인증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공고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기업분들께서는 저희 원내 홈페이지의 공고사항을 확인하셔서 한번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